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초도픽 아이의 완성의 유리모픽 정유민 강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오픽 스타터 런칭 기념 라이브 특강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은 특강이기 때문에 우리 오픽 시험이 완전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오픽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시험이 실제로 진행이 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까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랑 같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같이 좀 맛보기로 볼 수 있게 간단하게 저랑 같이 레슨도 조금 하고 답변도 좀 만들어 보고 그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픽 시험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픽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뷰를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시험인데요. 왜 인터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모든 시험 문제들이 다 여러분에게 관련된 문제들을 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뷰를 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올 때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을 묘사해 보세요. 좋아하는 가수를 이야기를 해보세요. 등등등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질문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인터뷰라고 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1대1 외국어 말하기 평가라고 해서 여러분 답변을 들어보고 이 사람이 영어 실력이 이 정도구나 해서 등급을 매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면접 보는 것들은 모두 여러분에게 정해진 답변이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정답이니까 점수 많이 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오픽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딱 이게 정답이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하기를 들어보고 채점관이 영어로 전달이 잘 되네 하면은 등급을 높게 주는 거고 나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하게 되면 등급이 낮게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게 가장 확실한 평가 방식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진짜로 누군가 앞에서 라이브로 왔다 갔다 해서 평가해 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거가 녹음이 될 거예요. 답변이 녹음이 되면 채점관이 녹음을 들어보고 이 정도의 전달력과 이 정도의 스피킹 실력이 있구나 하게 되면 점수를 잘 주는 거고 이 사람은 이 정도구나 해서 등급을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평가이고 여러분들의 채점 기준은 이 사람이 얼만큼 유창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전달을 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여러분의 채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픽은 시험을 보자마자 바로 시험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설정을 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백그라운드 서베이라고 해서 사전 설문지거든요. 이거는 영어로 되어 있지 않고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뭐 일경험은 있으세요? 학생이세요? 혹은 취미생활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등등등을 물어보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정보들을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은 셀프 어세스먼트라고 해가지고 너의 스피킹에 맞춰서 시험 난이도까지 설정을 해봐라고 해서 두 가지 설정하는 걸 먼저 줄 겁니다. 자, 이거를 왜 설정을 하고 시험을 들어가게 되냐면 여러분이 설정한 거가 베이스가 되어서 맞춤형 문제로 본 시험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설정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 오픽은 시험장에 가면은 그 시험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답변들과 동일한 질문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백그라운드 서베이와 셀프 어세스먼트에 따라서 다른 질문들을 받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본 시험 같은 경우는 총 40분 동안 진행이 되는 건데 요거를 다 채우고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요 정도 말하고 또 넘어가고 이러고 말하고 넘어가고 해서 40분 안에 커트만 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얼만큼 있냐면 1번에 자기소개로 시작해가지고 2번부터 15번 문제까지 총 5가지 세트를 문제를 풀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저랑 뒤에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러면 오픽 시험이 총 40분 동안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이 백그라운드 서베이라는 거 설정이 된 거로 맞춤형 문제가 설정이 된다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네, 여기에서는 몇 점이야, 이렇게 얘기하네, 여기서는 몇 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의 전달력과 표현력을 보면서 요 정도의 등급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걸 채점해 주신다고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한테 물어보는 얘기들이니까 우리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거고 오픽 시험의 가장 단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재응시 규정이 25일에 한 번씩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6월 1일 날에 시험을 보시게 되면 이 다음 시험은 6월 26일 이후로만 가능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 기회는 하나 줄 거예요. 자, 만약에 6월 1일에 시험을 봤는데 이게 마음에 드는 점수가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입사하고 싶어 하는 그 공채, 회사 공채가 떠버렸어요. 그러면은 6월 1일에 시험 본 결과로 6월 8일 날에 여러분 거를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6월 8일의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보면 다시 한 번 더 나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웨이버 찬스라는 걸 사용해서 한 번 더 가까운 날짜에 또 응시가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 기회는 6개월에 한 번만 주는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껴주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여러분들이 나 진짜로 다시 한 번 보면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웨이버 찬스를 쓸 수 있는 기회까지 있다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바로 연달아 볼 수 없다라는 게 가장 단점인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일에 한 번 규정 있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1번은 자기소개로 시작을 한 다음에 주제들이 쫙 이렇게 5가지를 주게 되거든요. 이 5가지 주제는 우리가 설정했던 거, 앞쪽에 백그라운드 서베이에 설정했던 거에 베이스가 돼서 맞춤형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돌발형 주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돌발형 주제 같은 경우는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출제가 될 때 주제별로 한 문제씩만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총 3개씩 묶음으로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백그라운드 서베이 사전 설문지에다가 저는 음악 감상하는 걸 매우 좋아해요 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음악 감상하기를 시험장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건데 우리 2번에서 당신 기재하셨는데요. 음악 좋아하신다고요? 라고 해서 문제가 쭉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2번도 음악 관련된 게 나오고 3번도 음악 관련된 게 나오고 4번까지 음악 관련된 게 출제가 되는 거죠. 즉, 한 주제에 3개씩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4번의 음악 감상하기가 끝났다. 그럼 이제 5번부터는 다른 주제가 출제가 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선택형 주제라고 해서 우리가 백그라운드에 선택한 게 출제가 되는 경우면 예를 들어 내가 해외여행을 좋아한다 했어요. 그럼 우리 5번에 해외여행 관련된 질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5번에 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 5번, 6번, 7번 총 3문제가 한 세트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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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씩 묶일 건데요. 맨 마지막 주제 5만 좀 달라요. 얘는 14번과 15번 딱 2개만 묶여 있거든요. 그 이유는 위의 모든 질문들은 다 우리한테 관련된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걸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보세요. 당신은 이럴 때 어땠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맨 마지막은 이 주제에 맞춰서 사회적 이슈에 관련된 질문을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여행에 관련된 이슈거리가 어떤 게 있나요? 여행에 어려움이 있나요? 여행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걱정거리가 되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출제해주기 때문에 위의 문제들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우리 위에는 전부 다 3개씩 문제를 줄 거지만 맨 마지막만 여러분에게 2문제만 출제를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문제를 보여주지 않고요. 화면에는 이렇게 에바라는 여자가 면접관이 나와서 문제를 줄 겁니다. 저 1번 문제부터 듣고 답변하고 다음 넘어가고 2번도 문제를 듣고 답변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에는 딱 요것만 떠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하나씩 총 15번까지 답변을 완성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요. 재음식 요즘은 처음 하셨군요. 자, 우리 그러면 시험 화면도 같이 구경을 해봤으니까 우리 측정 기준도 한 번 더 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4개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태스크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준 거에 대한 만약에 음악 감상하기에 관련된 걸 줬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체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문맥이랑 내용 같은 경우는 그 질문에 알맞게 답변이 가능한
한지에 대한 거를 채점을 해주게 되는 거고, 정확성과 이해력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들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나요? 라는 걸 채점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문장 구성 같은 경우는 문법을 잘 알맞게 지키면서 시제 사용도 잘 지키면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혹은 문장을 구사할 수 있음을 채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답변을 들었을 때 잘 알아듣는다? 잘 줄게. 뭐라는 거야? 하면은 안 주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심플하겠죠? 그쵸. 네 가지가 다 동일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등급에 따라서는 기준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IM 스피커들은 요만큼만, 이해력도 요만큼만, 뭐 IH 스피커들은 요만큼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OP 초보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문장 구성입니다. 문제를 들으시고 문제를 답변을 하실 때 우리 문법을 엉망진창으로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들 있죠. 기본적인 베이직 그래머는 잘 맞추셔서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건 우리 채점관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알아듣는다는 게 그 암기한 것들을 달달달달달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나의 이야기를 너에게 전달해 줄게 라는 느낌을 주시면서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피 초보자분들은 문장 구성하는 방법이랑 즉 문장을 구사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전달하는지 내가 어떻게 외운 걸 티내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 두 가지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설명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한테는 등급 체계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최고 등급은 AL이라고 해서 가장 높은 단계인 거고요. 그 밑에 단계는 IH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IM이 세 가지로 나뉠 거거든요. IM은 3, 2, 1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IM3가 그 중에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IL과 NH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급 체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목표 점수가 어떤 건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저와 함께 시험장에서 설정하게 되는 우리 백그라운드 서베이의 미리 화면 보기도 한번 가볼게요. 우리 이거 서베이 할 때도 영어로 한다고 많이 생각해 주시는데 정말 이렇게 한국어로 여러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학생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디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들로 여가생활, 취미생활 등등등을 물어보게 되는 거고요. 다음 미리 보기 하는 건 셀프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시험 난이도를 설정하실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샘플 오디오로 답변도 들어보실 수 있거든요. 들으시면서 나는 요 중에서 어떤 단계에 설정해서 시험 볼 수 있겠다라는 것도 설정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설정하는 것까지 앞부분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시험 중간에 1번부터 7번까지 답변을 완성하시게 되면은 재조정할 수 있는 이 화면도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여태까지 답변을 했던 모든 질문들이 너무 어려웠다. 그러면 쉬운 질문으로 선택해서 단계를 내릴 수도 있고요. 괜찮을 것 같다 하면은 비슷한 거로 가주시면 되고 생각보다 너무 쉬워. 난 조금 더 어려운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려운 질문으로 해서 단계를 올릴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 재조정 화면까지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그럼 지금부터는 주제별로 문제 유형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이 항상 자기소개로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 그냥 간단하게만 자기소개 하시고 넘기셔도 되는 게 어차피 여러분 채점 기준에는 자기소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스킵하고 넘기지만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라도 한 3, 4문장 정도 이푼다 생각하시고 그냥 인사만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백그라운드에 서베이에 설정을 하고서 문제를 만나는 것들은 모두 선택형 주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앞쪽에 설정하는 것들에 맞춰서 이렇게 선택형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우리 백그라운드 서베이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출제가 되는 것들을 선택형 주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 돌발형 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출제가 되는 거를 돌발형 주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내가 백그라운드에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퍽 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걸로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어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임기응변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돌발형 주제들을 좀 답변을 잘 하시게 되면 점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돌발형 주제들도 조금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준비하는 양이 조금 많아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시험장에서 선택형 주제만 짜르르르 나오는 게 아니라 돌발형 주제에서 선택하지 않은 게 출제가 될 수 있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롤플레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한테 11번이랑 12번에 출제가 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연기를 시켜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 겁니다. 당신이 가구를 사고 싶다. 가구점에 도착을 했으니까 그 직원에게 물어봐라. 그럼 여러분은 혼자서 그냥 정말 아무도 답변해주지 않는데 그냥 막 연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실례합니다. 제가 테이블을 좀 사고 싶은데 혹시 어떠한 종류의 테이블이 있나요? 어떤 컬러가 있죠? 이거 혹시 얼마죠? 이런 식으로 혼자 막 연기를 하는 게 첫 번째로의 상황극이 있고요. 혹은 다른 걸로는 막 이런 것도 줘요. 당신이 주문한 게 잘못 배송이 되었으니까 전화해서 빨리 컴플레인을 거세요.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아무도 답변을 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로 저기요, 제가 주문한 거랑 다르잖아요 하면서 막 컴플레인을 거는 상황극도 있습니다. 사실 롤플레이도 여러분 시험에서 여러분 등급을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요것들도 되게 재밌게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롤플레이를 통해서 조금 더 영어로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자기소개, 선택형 주제, 돌발형 주제, 그리고 롤플레이가 합쳐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주는지에 대해 한번 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한테 첫 번째 자기소개를 출발을 한 다음에 우리 첫 번째 주제로 2번, 3번, 4번이 출제가 되고요. 자,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 주제로 5번, 6번, 7번 출제가 되고요.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 주제로 8번, 9번, 10번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롤플레이가 주제 4에 들어가요. 11번이랑 12번에서 막 연기를 하고요. 그리고 13번은 경험담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마지막 사회적 이슈에 관련된 14번이랑 15번 딱 두 개만 출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요 콤보 세트 형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롤플레이 어려워 보여요?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 우리 수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롤플레이를 더 재밌어 하세요. 정말 재밌어요. 저만 재밌는 게 아니라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재밌어요.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믿어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가 유형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설명 듣고 나서 제가 시험 화면을 좀 비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조금 더 픽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장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첫 화면으로는 로그인을 할 거예요. 여러분의 성함이랑 생년월일이랑 뭐 아이디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막 적고 넘어가게 되면 화면에 얘가 뜰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시험을 시작합니다 해서 시험 감독관님께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 진행자 A바라는 여자와 함께 시험을 출발하게 됩니다. 윤리 규정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 지나가는데요. 윤리 규정은 사실 그냥 나쁜 짓을 하지 마세요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넘어가자마자 이제 시험에서 설정이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쭉쭉쭉 하면서 넘어가게 돼요. 그럼 넘어가서 다시 한 번 더 설정하는 건 바로 셀프 어세스먼트라는 난이도를 설정하실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 수업에서 설정 방법까지 같이 보니까 이렇게 쭉쭉쭉 설정하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헤드셋이랑 마이크 착용을 하고서 시험을 보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 PC방 가면은 사용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착용을 하실 거예요. 혹시 이거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손 들고 이거 문제 있으니까 바꿔주세요 라고 요청도 드릴 수 있고요. 마찬가지 나의 목소리가 제대로 녹음이 되는지까지 리코딩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해보신 다음에 또 들어보시고 제 거 문제 있어요 하시면 또 손 들고 변경 가능하시니까 요거게 체크업을 하신 다음에 연습하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항상 연습할 때는 요 문제밖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날씨 어때요? 이거만 줄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 한번 쭉 해보시고 넘기시게 되면 여러분에게 또다시 시험 진행 안내가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 나쁜 짓을 하지 마시고 시간을 엄수해 주세요 라는 것까지 하시고 준비가 됐다 하면은 ready. 그래서 yes를 누르고 가게 되는 거죠. 방금 전까지 본 거는 여러분 시험 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거는 OT이기 때문에 시험 시간 포함이 되지 않는 거고 여러분 시험 감독관님께서 yes를 누르고 시작하세요라고 하는 것부터 40분 스탑워치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쪽은 전혀 시험 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렇게 시험 화면을 너무 시험 화면 보니까 떨리죠. 떨린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긴 한데 지겹도록 보면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화이팅.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에바가 나오면서 1번 문제부터 진행이 되는 건데요. 저랑 지금 보게 되는 거, 저랑 구경하게 되는 문제들은 모두 제가 5월 25일 날 시험 봤던 문제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시험 봤던 거는 여러분에게 IM 완성을 기준으로 한 건 아니고 그 윗단계로 IHAL을 목표로 한 시험으로 제가 본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보단 조금 더 쉬우실 거거든요. 요거 감안하시고 일단 저의 시험 후기다라는 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시험장에선 에바 화면으로 진행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텍스트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구경해 볼게요. 1번은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Tell me about yourself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한다. 자기소개를 해라 라고 해줄 거예요. 자기소개를 하고 넘어갔더니 저에게 뭐가 나왔냐면 돌발형 주제로 기술이라는 주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떠한 걸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과거랑 현재의 기술을 비교해 주십시오라는 콤보 세트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번 답변하고 넘어가서 3번 답변하고 넘어가서 4번 답변해서 전 첫 번째를 돌발형 주제로 출발을 했어요. 이걸 얘기해 드렸더니 저희 수강생분들이 극혐하더라고요. 시작부터 무슨 말이면서 아무튼 저한테 나와 다행인 거죠. 시작부터 돌발형이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넘어갔더니 선택형 주제로 음악의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가수 묘사해 주세요. 어릴 적과 지금 좋아하는 걸 비교를 해주세요. 그리고 라이브로 음악 들어본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콤보 세트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번 듣고 답변하고 6번도 듣고 답변하고 7번도 듣고 답변을 하고 저는 제 조정 화면에서 비슷한 질문을 클릭하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다음도 돌발형이 나오는 거예요. 돌발형 주제 교통이라는 주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거 마찬가지 또 이야기해줬더니 저희 수강생분들이 막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교통을 묘사해 주세요. 비교를 해주세요. 그리고 경험담까지 해서 이렇게 한 콤보 세트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롤플레이를 갔더니 저에게 부동산 관련된 롤플레잉을 줬어요. 당신이 집을 구하고 있으니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세요. 저는 전화해서 네, 저 이런 집에 살고 싶은데요 하면서 막 연기를 하는 문의하는 걸로 11번 답변을 해줬고요. 그리고 12번에서는 문제가 생겼대요. 제가 새로운 집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리페어샵에다 전화해가지고 해결 방안까지 해서 요청을 해달라고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저 너무 추워요. 창문이 깨져가지고요. 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13번은 집에 생긴 경험담이기 때문에 경험담까지 했어요. 돌발형 주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총 5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IL 스피커들이죠. 우리 낮은 단계로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대부분은 하나씩 출제가 되는데요. 근데 5단계, 제가 본 건 5단계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5단계로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돌발형 주제가 기본적으로 2가지 혹은 많게는 3개까지 해서 저한테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된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IM 등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단계를 낮게 보실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돌발형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겁먹장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한테는 마지막 시사 문제로 뭐가 나왔냐면 여행 관련된 게 나왔어요. 최근에 코로나가 좀 풀리고 여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최근에 여행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핫하거든요.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비교해라. 여행 관련된 우려가 뭐냐라고 해서 14, 15번까지 답변을 완성해서 저는 이렇게 시험을 종료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과 시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다 공유해 드렸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게 뭐예요? 라고 많이 리액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이렇게 안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여태까지 수강생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한번 Q&A를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렸으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첫 번째로는 시험 중 물을 마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마스크도 KF로만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다 입구에서 놓고 들어가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음료 섭취가 불가능하신 거, 그쵸? 많이 마르긴 한데 또 긴장돼서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험 물 마실 수 없는 점 첫 번째 답변이었고요. 두 번째는 시험 중에 펜이랑 종이를 사용할 수 있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것도 안 돼요. 저희 왜냐하면 책상 위에는 2차 신분 검사를 위한 신분증만 놓여져 있어야 되고요. 아무것도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픽은 이렇게 쓰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바로 답변하고 듣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돼서 펜과 종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필기도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여러분 거 가방만 챙겨서 이렇게 밑에 두고 시험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퀘스천은 바로 지각해도 시험 볼 수 있나요? 라고 많이 주시는데요. 아니요. 입실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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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늦으시면은 간혹가다 다음 시험이 있으면은 그거로 응시하실 수 있게 해주시는 시험장도 있긴 한데요. 정말 이만큼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대 늦지 마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시험 시작하기 한 20분, 30분 전에는 그냥 들어가 계시는 게 가장 세이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늦지 마세요라고 꼭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답변 중에 화면으로 저희가 시험 답변 시간이 확인이 가능한가요? 라고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요. 사실 한 문제당 몇 번씩 답변하고 있는 건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시험장 맨 앞에 스크린에 여러분이 몇 분째 시험 보고 있는지에 대한 스탑워치가 쭉 가고 있을 거예요. 그거로 내가 지금 한 13분째 시험 보고 있구나. 내가 20분째 시험 보고 있구나. 이 정도만 시간 체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한 답변당의 시간은 체크가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총 시간만 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험 보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시간을 체크하는 분들도 별로 없으시긴 한 것 같아요. 막 답변하기 바빠요. 막 이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느리게 말하는 게 좋아요, 혹은 빠르게 말하는 게 좋아요를 많이 여쭤봐 주세요. 사실 어떻게 더 많이 질문 주시냐면 느리게 말하는데 실수가 없는 게 나아요, 아니면 빠르게 말하는데 실수가 있는 게 나아요, 이걸 많이 질문 주시거든요. 저는 빠르게 말하면서 실수가 조금 있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느리게 말하면 전달이 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좋아하는 가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문법 실수가 있더라도 조금 빨리 얘기해서 전달력을 훨씬 더 높이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실수가 있더라도 조금 빠르게 이야기하는 거. 단 제가 진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답변은 막 빠르게 막 랩을 해요. 근데 갑자기 어떤 거는 막 느려요. 나 외워왔어 라고 하는 거를 완전 어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라고 합니다. 맞아요. 잘해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해요. 막 마치 내가 원어민인 것처럼 막 와우 자신감 만빵 해가지고 막 답변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거짓말로 얘기를 지어내도 되나요? 라는 건데요. 네, 이건 가능해요. 정말 no problem.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앞에서는 학생인데 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나 직장인인데 라고 해도 채점관이 뭐야 거짓말 하잖아 이러면서 점수를 안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내용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앞쪽에서 나 혼자 살아 했다가 뒤에서 나 가족이랑 살아 한다고 해서 막 와 너는 왜 말이 달라 막 해서 안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로 지어내는 건 괜찮습니다. 저도 해요. 저도 저도 많이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완전 신기하죠? 맞아요. 그냥 말만 잘하는 거. 그쵸? 말 잘하는 거. 정말 간결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답변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주시는데 사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건 같은 단어일 거예요. 사실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거는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아요.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왜냐면 아는 어휘가 그 정도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단어 사용은 조금 더 폭 넓게, 그래서 표현도 조금 더 넓게 사용해 주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있고요. 다음 질문은 한 스크립트로 여러 답변을 준비해도 되냐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건 정말 of course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 오피 시험 준비하시면 제일 유명한 게 뭐 친구를 만나는 거, 연예인을 보는 거, 뭐 이런 답변들을 많이 가져가시잖아요. 이런 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특히나 IM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당황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스크립트로 덜 돌렸을 수 있는 만능 스크립트를 한 두세 개 정도 더 스페어로 더 챙겨가시는 것도 매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장 갈 때 꼭 세 개씩 가져가세요라고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이거는 완전 당연 of course입니다. 자, 그리고 진짜 광범위한데 제일 많이 주시는 거. IM 받으려면 어느 정도 실력이어야 돼요? 진짜 많이 궁금하시긴 할 겁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문장 구사 능력이 있긴 해야 돼요. 막 문법을 한국어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저는 학교에 가요."라고 하면은 I school go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건 절대 안 되고요. 영어 문법으로는 잘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 구사 실력은 꼭 있으셔야 되는 거, 그래머 실력도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요게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외운 게 티가 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험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막 "나는 원어민이다." 막 이런 느낌으로 막 재미있게 풀어나가서 전달을 정확하게 "나 나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주제에 맞게 알맞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음악 관련된 단어 사용해 주시는 거, 뭐 집 관련된 단어 사용해 주시는 거 요런 것들도 같이 지켜 주시면 IM은 완전 가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은 문장으로 알맞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점수가 나오는 거고 혹은 만약에 내가 문장 구조가 조금 미흡하다 하게 되면은 낮게 나오는 거죠. IM 1, 2, 3가 있는데 등급별로 실력 차이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각 등급별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실 그 문장의 구사 실력도 실력인데 문장을 얼만큼 길게 구사하냐, 짧게 구사하냐, 혹은 연결어 사용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휘 사용이랑 연결어 사용 그리고 문장 구사의 흐름 같은 걸 보면서 1, 2, 3 결정도 해주고요. 혹은 롤플레잉에서 좀 결정이 좀 많이 되기는 해요. 여러분이 상황에 맞춰서 문의를 잘 할 수 있는지, 즉 의문문 사용이 가능한지와 해결 방안을 잘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상황 대처 능력까지 보면서 IM 1, 2, 3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맞아요. 오픽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영어로 문장 만들기를 못해요. 시험 볼 수 있나요? 라고 해주시는데 영어로 문장을 만들지 못하는 건 영어를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하시고 시험 보러 가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당연하죠.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문장 만들기가 어려우시면은 우리 IM 스피커 같은 경우는 답변이 IHAL처럼 문장도 막 길게 구사가 되거나 혹은 막 복잡스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좀 비슷비슷한 패턴들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 몇 가지만 좀 패턴 익히셔서 여기 주제에서는 요 문장일 단어를 고쳐서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거를 그대로 가지만 단어를 조금 변경해가지고 응용해야지. 해서 몇 가지 패턴들만 알게 되시면 답변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이거는 충분히 연습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장 만들기 연습을 저와 함께 초노픽 아이 완성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영어 발음이 중요한가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 많이 드려요. 영어 발음 자체가 한국식 발음이 아니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정말 누가 들어도 정말 한국 사람 같다 하게 되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아니면 될 것 같고요. 오핑 처음이라면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공부하는 게 좋나요? 이거는 개인마다 다르긴 하세요. 만약에 시간이 굉장히 많으시고 조금 타이트하게 빠르게 준비하고 싶으셔서 막 준비해서 시험 볼 거다 하면은 2주 과정으로 해서 여러분이 계획을 짜서 자 이렇게 플랜 짜가지고 바로 시험 보실 수 있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혹은 나는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다른
거로 같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갖고 시험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주 과정으로 해서 쫙 더 넓게 준비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 여유 있음에 따라 조금 달라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좀 답변 드릴게요. 궁금하신 거는 지금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쿠폰 받고 스타터 수강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왜냐면 저희 공부할 거예요. 공부할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우리 공부 끝나고 이따가 한 번에 쫙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 15번 오, 그럼요. 저 많이 버렸어요. 저 진짜 많이 버려봤어요. 저 수강생 분들이 진짜 많이 질문해 주셔가지고 선생님 가서 6개 답변하지 말아보세요. 해가지고 6개 답변 안 해본 적도 있고요. 14, 15번 답변 안 해보세요. 해서 그것도 해본 적이 있고요. 롤플레이 답변 안 해보세요. 해서 그것도 해본 적이 있고 선생님 아예 다 답변하지 말아보세요. 그것도 한 적 있어요. 저 14번, 15번 버렸을 때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에는 AL 나온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14, 15번 버렸을 때에는 IH 나왔었어요. 그리고 6문제 답변 안 했을 때도 IH 나온 적이 있고요. 롤플레이 답변 버렸을 때는 IM3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연결어도 한 가지를 자주 반복하면 안 좋나요? 끊기 때마다 I need. 이건 괜찮아요. 필러 표현이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내가 조금 더 채워줄 수 있는 표현들이 반복되는 건 괜찮은데 매 문장에만 사용하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예 13번까지 집중하는 게 낫나요? 이거 되게 많이 질문 주시긴 하는데 요거 답변 드리고 갈게요. 완전 꿀팁이네요. 사실 1번 문제부터 15번 문제까지 여러분한테 쭉 답변을 준비할 때 저한테 가장 먼저 해주시는 게 저 14, 15번 버리고 갈 거예요. 아예 준비 안 할게요. 라고 많이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근데 완전 비춘게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1번부터 13번까지 답변을 다 완성을 한다고 해도 채점관이 들었을 때는 못 알아듣는 그 답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 난 답변을 했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들었다고 채점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늘어나게 되면은 14번, 15번 답변 안 했던 거 두 가지의 플러스로 막 3개, 4개, 5개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음 표기되는 게 늘어나게 되면은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아예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그냥 다 같이 준비해놓고 좀 더 안정성 있게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그쵸. 나오죠. 이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답변을 다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걔네가 들었을 땐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채점관의 기준에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저와 함께 지금부터도 여러분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저랑 음악 감상하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수업에서 하긴 할 거지만 저랑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문장 만들기를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 같이 보여드리고 마지막에는 답변도 같이 완성해 볼 거니까 차근차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제 음악 감상하기로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첫 번째 패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좋아하다라고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바로 I like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넣어주고 그 이유까지 한 번 더 쭉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이유를 이야기할 때 because란 연결어 사용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뒤에를 같이 채워주도록 할 거거든요. 좋아하는 것에 들어가는 건 동명사가 들어가서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걸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뒤에 할 수 있는 일도 마찬가지 동사 그리고 뒷부분 채워주셔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동까지 보여주시면 답변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 뭘 좋아할 거냐면 바로 동명사죠. listening. 듣는 것을 좋아한다. 무엇을? The music.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를 같이 한 번 더 채워주도록 할게요. 자, 나는 좋아합니다. Listening to music을. 자, 우리 연결어 because 왜냐하면 난 할 수 있어요. I can 뭘 할 수 있냐면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Relieve.
해소하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해소할 수 있어야 나의 스트레스를 그래서 음악 감상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동사 relieve 넣어주고 my stress까지 넣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이유까지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다른 주제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화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영화에 넣을 수 있는 listening to music을 watching the movies로 바꿔서 동일한 이유를 또 쓸 수 있어요. I like watching the movies because I can relieve my stress. 자, 혹은 여러분한테 여행이 나왔다. 그럼 여행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I like traveling overseas. 나 해외여행 가는 걸 좋아해요. Because I can relieve my stress.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요것만 변경하고 이유 뒷부분은 같이 또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패턴으로 좋아하는 거와 이유를 같이 한 번 더 만들었는데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걸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음악 감상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 첫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만들었죠.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뭘 만들 거냐면 나 좋아한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연결하는 because가 들어갈 거고 난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해서 우리 나의 기분이랑 감정을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 음악 감상하기에서는 I love listening to music. 나 음악 감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because 날 만들어줘요. It makes me 어떻게? 기분 감정 형용사가 나오겠죠? happy. 날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음악 감상하는 걸 좋아한대요. 마찬가지 이 패턴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른 거에 또 사용할 수 있겠죠? I love watching the movies because it makes me happy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뭐 공원 가기도 갈 수 있어요. I love going to the park because it makes me happy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주제별로 돌려 쓸 수 있는 거니까 아까 저한테 줬던 질문 문장 만들기가 어려운데 이거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신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우리 패턴으로 좋아하는 거와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그럼 패턴 3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내가 이걸 좋아한다, 왜 좋아, 언제 하는 걸 좋아하는지에 대한 기분, 때, 장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마찬가지 음악 감상하기. 난 좋아합니다. listening to music을 언제냐면 우리 연결어 when 써서 when I feel gloomy. 내가 우울할 때 음악 감상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 또 완성됐죠. 마찬가지 다른 주제에 또 사용 가능한 거예요. I like 이번엔 카페 한번 가볼까요? 저 카페 가는 걸 좋아해요. 제가 우울할 때요. I like going to the cafe when I feel gloomy 해도 되고 혹은 술집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I like going to the pub when I feel gloomy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제 이럴 때 해서 같이 응용도 가능하고요. 여러분이 여가나 취미 활동을 변경하실 수 있지만 뒤에 기분도 변경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방금 했던 happy 넣게 되면 I like listening to music when I feel happy 해도 되는 거고 혹은 다른 주제에 똑같이 I like watching the movies when I feel happy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언제 내가 이걸 하는 걸 좋아하는지까지 패턴 3로 같이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다음 패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엔 조금 더 길게 구사할 수 있는 건데 오픽은 항상 무언가 좋아하는 걸 물어볼 때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를 꼭 물어봐요. 완전 매일 물어봐요. 뭐가 그렇게 가장 좋아하는 것이 궁금한지 모르겠지만 매 주제에 물어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것은 뭐뭐입니다. 라고 해서 my favorite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고 이에서 좋아하는 것을 같이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또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앞부분은 굉장히 심플하게 because를 썼지만 이번에 문장고사를 조금 더 길게 하기 위해서 the reason why I like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is that 하고서 좋아하는 이유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문장고사가 길기 때문에 사실 IH까지 가능한 문장 패턴이거든요. 왜냐하면 IH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특징에는 우리의 문장고사가 짧게 끊기지 않고 길게 구사할 수 있음 그리고 연결어 사용 도 충분히 가능함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렇게 문장구사를 길게까지 욕심을 부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패턴으로 문장구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좋아하는 음악
우리 혹은 좋아하는 가수를 이야기할 때 쓸 수 있게 한번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가수 is에서 가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 The reason why I like 가수 이름 is that 에서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풀 문장으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우리 가수 영어로 singer이니까 favorite 뒤에 singer 넣어줬어요. 자, 그리고 가수 이름 바로 넣어줄 건데 대부분 한국 가수 하실 건데 한국 가수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 my favorite singer은 뭐뭐입니다. is 누구냐면 한국 그룹, a Korean 그룹. 누구냐면 called BTS를 좋아한다고 소개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수 이름 넣어서 The reason why I like BTS is that 제가 BTS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은 뭐뭐입니다 해서 they are 뭐냐면 최고의 가수들 the best singers입니다. 근데 여기 좀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럼 뒤에 또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가수 해서 in the world까지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구사를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길게 더 추가해서 뒷부분 채워주시면 됩니다. 유명한 가수 BTS는 하는 게 좋나요?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를 이야기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유도 많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비오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완전 자유이기 때문에 굳이 유명한 가수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전달만 잘 해주시고 그 가수가 어떤 가수인지에 대한 묘사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랑 같이 favorite singer와 그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문장 같이 한 번 더 클리어하게 볼게요. My favorite singer is a Korean group called BTS. The reason why I like BTS is that they're the best singers in the world. 해서 우리 문장 구사 조금 길게 할 수 있는 고득점 표현까지 조금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음 패턴에서 어떤 걸 할 거냐면 바로 그들의 장점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 IH까지 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자, 우리 이렇게 패턴이 있습니다. The best thing about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넣어주시고 is that 하고 이 장점도 주어 동사 목적어로 풀 문장이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BTS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장점을 묘사해 보도록 할게요. The best thing about BTS is that BTS의 가장 큰 장점은 they are good looking and talented. 자, 우리 good looking이 합성어인데요. 잘생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잘생기고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장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뒤에 이렇게 문장을 길게 만드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짧게도 가능하세요. The best thing about BTS is that they are handsome. 해도 괜찮고 혹은 they're talented만 해도 괜찮으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재량에 맞게 하시고 싶으신 대로 쭉쭉쭉 해주시면 되는데 할 수 있는 만큼만 챙기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너무 길게 안 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BTS의 장점을 같이 또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했던 요거랑 요거를 다른 주제에도 한 번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배우를 그 영화 배우를 이야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만 바꾸시면 돼요. My favorite actor는 누구다 해서 소개시켜 주시고 The reason why I like 배우 이름 is that 해서 똑같이 they are the best actor 혹은 she is the best actor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단어 몇 개만 바꿔가지고 우리 패턴으로 문장 구사가 충분히 가능해요. 영화 감상하기 했으니까 우리 이것도 한번 영화 감상하기 해볼까요? 자, the best thing about 해서 또 영화 배우를 넣었어요. 영화 배우 해서 is that 해서 똑같이 뭐 he나 혹은 she가 될 거니까 he's good looking and talented 이렇게 넣어주시면 비슷비슷하게 또 장점 묘사까지 가능하시니까 우리 이런 패턴으로 여러 가지 주제에도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 패턴으로 한 번 더 이동해 볼게요. 마지막은 여태 우리 긍정만 얘기했으니까 부정의 표현입니다. 이거는 좋아하는데 이거는 별로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I do not like 해서 싫어하는 것을 빈칸에 넣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여러분이 이야기하실 때 좋아하는데 이거는 싫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기 때문에 연결어가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but 그리고 however 넣으셔서 반전을 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볼까요? I like listening to music. 음악 감상하는 걸 좋아해요. But 하지만 I do not like hip hop music. 좋아하지만 힙한 음악은 좀 별로예요.
전 개인적으로 힙합 음악 대신에 클래시컬 뮤직도 많이 넣는 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응용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화 감상하기에 넣고 싶으면 이렇게도 돼요. I like watching the movies, but I do not like zombie movies. 더 영화 보는 건 너무 좋은데 좀비 영화는 좀 별로예요. 이런 식으로도 응용 가능하시니까 우리 패턴으로 응용할 수 있음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저랑 총 6개의 패턴을 봤어요. 6개나 문장을 만들었거든요. 이 문장들을 모두 모아서 여러분의 답변을 하나로 만들어 보도록 할 거거든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이 문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음악 감상하기의 기출 문제입니다. 당신이 기재하셨습니다. You indicate in the survey that 당신 음악 좋아하신다면서요. You like to listen to music. 어떠한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What type of music do you listen to?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가수 누구세요? Who is your favorite singer? 이 답변을 우리 여태까지 만들었던 패턴들을 모아서 쫙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봤을 땐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우와 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충분히 저랑 패턴 연습도 많이 하고 또 패턴으로 응용하는 것도 좀 보고 주제별로 학습도 같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는 것보다는 수업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갑자기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한 번에 물어보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한 번에 물어봅니다. 기재하셨죠? 음악 좋아한다고요? 어떤 거 좋아하시고 좋아하는 가수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대비할 수 있도록 실전 문제로 답변도 준비해 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모아가지고 답변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과 그리고 가수를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앞에 배웠던 좋아합니다. 음악 감상하기를 I like listening to music. 왜냐하면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because I can relieve my stress. 저희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연결어 써서 D랑 또 연결할게요. And 저 음악 감상하는 거 진짜 좋아해요. I love listening to music. 왜냐하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Because it makes me happy. 그리고 저랑 앞쪽에 했던 거 기억하시죠? I like because I can. I love because it makes 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So, I listen to music. 음악을 들어요. When I feel gloomy. 저 조금 지루할 때 음악을 듣습니다. 우리 아까 배웠던 when I라는 패턴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가수를 한번 묘사해 볼까요? My favorite singer is a Korean group called BTS.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My favorite is 해서 소개시켜줬죠. 자, 그리고 이유도 마찬가지 문장 기사를 조금 더 길게 가보도록 합시다. The reason why I like BTS is that 제가 BTS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They are the best singers, 최고의 가수들입니다. In the world, 세계에서요. 우리 앞쪽에 배웠던 거 다 오목조목 모으는데 연결이 쭉 되죠? 자, 또한 also 제가 볼 땐 I think that 우리 BTS의 가장 큰 장점은 the best thing about BTS is that 그들은 정말 잘생겼고요. 실력이 너무 뛰어나요. They're good looking and talented. 저 음악 감상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I like listening to music. 그런데 저 힙합 음악은 별로 안 좋아해요. But I do not like hip-hop music.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배웠던 패턴들만 모았더니 이렇게 답변이 뻥 완성이 됐어요. 그죠?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패턴 배우고 이렇게 주제별로 답변을 할 수 있는 학습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활용도가 정말 높을 거고 너무너무 쉽게 문장 만들기 연습도 가능하실 거예요. 선생님은 보통 문제당 몇 문장 정도 이야기하시나요? 저는 대부분 10문장 정도 채웁니다. 저는 최근에 강의를 하고 있을 때 IHAL을 목표로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AL 체크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최소 발화량을 좀 채워야 되기 때문에 10문장 이상씩 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문장 구사를 굉장히 길게 하고요. 만약에 IM 스피커들을 위한 체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문장 구사를 짧게 해서 한 10문장 내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길게 우악 해서 2분씩 얘기하시는 건 별로 안 그러셔도 괜찮아요. 최소 한 50초에서 1분 10초 사이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너무 신기하죠? 배운 문장으로 답변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저랑 수업에서 더욱더 재밌게 하실 수 있는 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와 함께 패턴들도 우리 오픽 시험이 뭔지도 살펴봤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한 번 더 해결해 봤고 그리고 패턴도 보면서 아 이렇게 우리 답변을 만들 수 있구나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랑 같이 이렇게 학습했던 거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질문 부탁드릴게요. 오픽 시험에 대한 질문 혹은 우리 수업에 대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강의 듣게 되면 오늘처럼 실시간 수업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막 가끔씩 특강이 진행이 되는데 특강 진행될 때는 라이브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때는 수업 참여가 가능하신데 우리 온라인 강의에서는 우리 온라인 강의로 녹화된 걸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제가 뒷부분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릴 건데요. 단톡방으로 질문 당연히 해주셔도 되죠. 그리고 제가 서프라이즈로 갑자기 막 연락할 거예요. 왜 이거 문장 만드세요? 문장 만드셔서 보내셔야 돼요. 40분 중에 몇 분 정도 이야기하시면 될까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평균 학생분들은 25분, 35분 안에 끝나긴 하거든요. 저는 말도 되게 빠르고요. 왜냐면 저는 시험 문제에 뭐가 나는지 좀 기억을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기억력을 위해서 저는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 많이 얘기하거나 시간을 다 채우면은 점수를 많이 준다 막 이런 말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말 잘하면 잘 주고요. 잘 알아듣겠으면 잘 주고요. 뭐라는 거야 하면은 낮게 주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 이 패키지 강의에 어떤 것들이 더 있냐면요. 우리 IM 해서 인강도 있고요. 그리고 김소라 쌤의 공략 모의고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크로픽의 IM 어휘 족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패턴을 하시는 것과 그리고 단어 공부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모의고사까지 보실 수 있는 패키지도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필요에 맞게 시간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이니까 꼭 잘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단톡방인데요. 저와 단톡방이 구성이 되고 여러분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학습 Q&A가 있어요. 여러분은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Q&A 바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돌발 미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진짜 그냥 제가 갑자기 한번 줄까? 하면은 그때 줄 거예요. 문장 만드세요 하면 문장 만드셔야 되고 여러분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하면 녹음을 한번 해보시는 거고 이런 게 갑작스럽게 돌발로 있을 거니까 공부하시다가 여러분이 그 단톡방에 참여하시면서 또 다시 리뷰하실 수도 있게 될 거고요. 그렇다고 저를 너무 미워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추가 학습 재료 같은 경우는 제가 혹시라도 오픽 관련된 거 더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나 혹은 문제들이 좀 더 있다면 제가 추가로 제공을 해드리면 들어보고 또 답변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자료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신청해서 꼭 듣고 가야 강의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 요 수업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와 함께하는 패턴 강의 그리고 패턴도 같이 익히면서 우리 주제별로 문제풀이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롤플레이 레슨하고 롤플레이 주제별 문제풀이도 할 수 있는 게 저의 수업인 거고요. 모의고사에 관련된 거는 우리 김소라 쌤과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휘 관련된 거는 크크로픽 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친구는 오픽을 달달달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암기는 걱정되고요. 근데요, 오픽은 정말 암기하는 게 걸리면 점수가 많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암기한 걸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패턴 열심히 제 답변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왜냐면 우리 저랑 같이 수업을 하고 나서 뒷부분에 문장 만들기 연습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안 나오고 화면에 제 목소리로 나올 건데 제가 이제 문장만 쭉 주고 여러분 요거로 우리 같이 배웠던 패턴으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면은 여러분이 그날 배웠던 패턴을 생각해 보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까지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해볼 거기 때문에 말로 연습하시게 되면 충분히 본인 답변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롤플레이도 저런 패턴이 있나요? 그럼요. 롤플레이는 제가 답변 순서 그리고 꼭 써야 하는 의문문 이런 것들을 드릴 거기 때문에 롤플레이도 이런 식으로 쉽게 답변을 완성할 겁니다.
자, 우리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괜찮으실까요? 자, 우리 그럼 오늘의 특강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첫 오픽 IM 완성의 정유민 강사였고요. 우리 즐겁게 여러분들의 IM 완성하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기에는 너무 늦었네요. 그쵸? 자, 굿밤 되시고요. 저랑은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